요건 이제 나오면은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봤던 요거는 이론으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오고요. 요 세 가지 가지고 이제 시험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계산 문제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하고 밑에 두 개가 있어요. 표고 보시면 그 나눠드린 거 보시면 그래서 위에 거는 저하고 같이 할 거고요. 밑에 거는 제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거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답 맞춰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직접 배분법 먼저 볼 거예요. 무슨 배분법이요? 직접 배분법. 그리고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조라고 보이세요? 네, 그 제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직접. 그 다음에 보조 옆에다가 간접.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직접이라고 쓰면 요거는 한 군데에서만 일했구나. 그리고 간접이라고 쓰면은 여러 군데 가서 일했구나. 그럼 여러 군데 가서 일했으면 원가를 나눠야 돼요? 혼자 가져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거 좀 이해 좀 하시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직접 배분법을 볼 건데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덜 중요한 것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중요한 것만 하기에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거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보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직접 배분법이라고 나오면 여기 지금 보시면 S1이라고 보이세요? S 뭐라고 있어요? 1.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S1이 여기 P1에 가서 몇 프로 일해준 거예요? 50%. 그 다음에 S1이 P2 가서 몇 프로 일했어요? 50%. 그래서 P1에 가서는 20%, P2에 가서는 50%, S2에 가서는 몇 프로 일했다? 30% 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직접 배분법이라고 나오면 얘네는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 배분의 뜻은 어디에다가만 나눠줄 거다? 직접에다가만. 그래서 무슨 배분법이라고 해요? 직접 배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액법의 뜻은 뭐였어요? 금액이 뭐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말뜻 안에 힌트는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배분법의 뜻은 어디에다가만 나눠줄 거다? 직접에다가만 배분을 해줄 거다. 그 뜻이에요. 뜻 자체는.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S1이 2만 얼마 있죠? 1,000원 있죠. 이걸 나눠야 돼요. 왜 나누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간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이면은 혼자 쓴 거다, 같이 쓴 거다, 같이 쓴 거다. 같이 쓰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같은 거 혼자 다 내요? 나눠서 내요? 나눠서 내죠. 왜요? 같이 썼으니까. 그래도 같이 썼으면은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일단 S1이 21,000원인데 얘를 나눌 건데요. 요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여기 원래 20%, 그 다음에 몇 프로 있죠? 50%, 그 다음에 몇 프로 있어요? 30%. 근데 30%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 20하고 몇만 있는 거예요? 50. 그래서 70분의 20.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앞으로
분수 엄청나게 쓸 거예요. 그러면 분수 쓸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분수 제가 적으면 요 밑에는 항상 전체예요. 나누는 전체. 네, 그래서 지금 20하고 50에다가만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 20하고 50 더하면 몇이죠? 70이죠. 그래서 70분의 몇이요? 20. 그러면은 6,000원 나와요. 요게 P1. 그 다음에 P1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모두 나눠야 돼요. P2도 나눠야 돼요. 뭐 나눠야 된다고요? P2. 네, 그래서 P2는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21,000원을 나눠줄 건데 요번엔 어디에다 나눌 거라고요? P2에다. 그러면 P2는 전체가 7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P2는 20이에요? 50이에요? 네, 50이에요. 왜냐면 50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 쪽에다가 나눠주시면 되세요? 50쪽에다가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5,000원 나와요. 요게 P2. 그 다음에 그 밑에 것까지 하고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S1 나눴으니까 S2도 나눠야 돼요. 그리고 나누는 이유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혼자 일했다, 같이 일했다, 같이 일했다. 그럼 같이 일했으면은 뭐 해야 된다?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전기요금. 우리 공동전기 나눠서 내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 원가회계에서는 직접배부법 그러면은 보조는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눈다. 그래서 현재 S2가 35,000원이 있어요. 얼마 있어요? 35,000원. 그러면 원래는 40%, 20%예요. 맞죠? 근데 20%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몇하고 몇만 남죠? 40하고 40만 남죠? 합치면 몇이에요? 80. 그래서 80분의 40. 17,500원이 P1. 그다음에 P2도 공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80분의 40. 그래서 17,500원. 요게 P2. 1분 후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거 하실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직접 배분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는 나눠준다 안 나눠준다? 안 나눠준다. 그리고 어디에만 나눈다? 제조에만 나눈다. 그래서 제조가 직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에다가만 배부한다.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요?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밑에 걸로 오세요. 밑에 거 제조 옆에다가 뭐라고 쓰세요? 직접. 그 다음에 보조 옆에다 뭐라고 쓰세요? 간접. 그 다음에 많이는 못 드리고 10시 44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A, B, C, D 있죠? C하고 D를 배부 한번 해보세요. 힌트는 제가 여기 위에다가 좀 전에 제가 구한 거 여기 올려 놓을 테니까 요거 참고해서 밑에 거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 보세요. 요게 무슨 배부법이라고요? 직접 배부법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볼 거냐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C를 먼저 뭐 할 거예요? 배부할 거예요. 그 C가 현재 얼마 있죠? 20만 원 있죠. 그리고 원래는 30대, 50대, 20인데 2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80분의 30. 그러면은 어디 보냐?
20만 원을 80으로 나누고 30으로 곱하면 7만 5천 원. 요게 A. 그 다음에 20만 원 곱하기 80분의 50. 그러면 12만 5천 원 나와요. 그러면 요게 어디예요? B. 그 다음에 이제 C 배부했으니까 누구 배부해야 되죠? D 배부해야 되죠. 그래서 D는 현재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50대, 30대, 20인데 직접 배부라고 나오면 20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0 없으니까 80분의 몇이에요? 50. 18만 7,500원. 이게 A. 그 다음에 30만 원 곱하기 여기는 80분의 몇이요? 30. 80분의 30 하시면 11만 2,500원. 요게 B. 그리고 이 문제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오면 하나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근데 뭐 원래도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되는 내용인지라.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표로 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러 갈게요. 단계 배부법. 여기 잠깐 보세요. 아까 제가 이게 뭐라 그랬죠? 직접 배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상호예요. 다 있는 게. 다 있는 게 뭐라고요? 상호. 여기에서 일부만 있는 걸 단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조부분 배부 방법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인 이유가 뭐냐면 다 없어 그러면 요게 무슨 배부법이라고요? 직접. 다 있어 그러면 상호. 일부만 있어 그러면 뭐요? 단계.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보조부분 배부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조를 얼마까지 볼 거냐? 그게 키포인트,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다 보면은 상호, 안 보면은 뭐야? 직접. 그 다음에 일부만 보면은 단계. 그래서 요번에 하실 거는 단계예요. 그래서 단계의 특징은 요게 중요해요. 순서. 왜냐면 일부만 인정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져요.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감. 그래서 절충이 뭐라고요? 중간. 그래서 중가운데를 절충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저거 먼저 배부할게요. S1 먼저. 시험 때에는 뭐 먼저 배부하시오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거 먼저 배부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먼저 배부할 거라고요? S1부터 배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 S1이 21,000원이 있어요. 얼마 있어요? 21,000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거는 없다. 네, 위에 거는 있다. 그러면 있으니까 20%, 50%몇 프로죠? 30%죠. 다 더하면 몇이에요? 100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20. 100분의 몇이요? 20.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4,200원 나와요. 요게 P1. 그 다음에 21,000원 곱하기 두 번째는 100분의 몇이에요? 50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50. 그러면 1,500원 나와요. 요게 P2. 그 다음에
한 번 더 구해야 돼요. 왜냐면 20, 50, 3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1,000원 곱하기 100분의 30 그러면 6,300원. 요게 S2. 일단 적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어딘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어디예요? 보조 부문 배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조 부문을 얼마나 나눠줄 것이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도 안 나눠주면 직접.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일부만 나눠주면 간접. 그 다음에 다 나눠주면 뭐라고요? 상호. 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었죠. 네. 근데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이제 S1 끝나면 S2도 나눠야 되거든요.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S2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눌 것이냐. 네, 요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지금 S2가 얼마 갖고 있죠? 35,000원 갖고 있어요. 그래서 35,000원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35,000원만 나누면 안 돼요. 좀 전에 얼마 받았죠? 6,300원 받았죠? 받은 것까지 다 나눠야 돼요. 왜냐면 보조는 금액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게 키포인트예요. 요 문제에. 그 다음에 요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40 몇 있죠? 20 있죠? 20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는 한 번만 나눠주는 거예요. 얘까지 나눠주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무슨 배분법이 되는 거예요? 상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배분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접이 될 수도 있고 단계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상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부분 배분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를 어디까지 나눠줄 것이냐. 그러면 40, 40이니까 합치면 80분의 몇이에요? 40이에요.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시험장 가서 계산기 쓸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지는 않아요. 많아야 한다? 아니, 많아야 3개. 네, 그 다음에 적으면은 뭐 한두 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5,000원에다가 6,300원 더하고 80 나누고 40 곱하면 2650원 나와요. P1하고 P2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P1하고 P2 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80분의 40이면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P1하고 P2 다 265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거 푸시고 그 다음에 한 파트 남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저기로 넘어갈 거예요. 부가가치세로.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공식도 공식이지만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의 명칭이 보조부문 배부 방법이잖아요. 그럼 보조를 어디까지 나누어 줄 것이냐. 요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다 안 나눠 줄 거야. 그러면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직접. 그 다음에 다 나눠 줄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요걸 상호. 그 다음에 일부만 나눠 줄 거야. 그러면 뭐요? 요게 단계.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세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밑에 거 단계 배분법으로 구하실 건데 뭐 먼저 배분하시냐면 C 먼저 배분하세요. 뭐 먼저 배분하시라고요? C 먼저.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한번 구해 보세요.
뭐 먼저 배부할 거라고요? C 먼저. 그래서 C가 현재 20만 원 있죠? 네,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여기 보세요. 30대 50대 몇이에요? 20. 그래서 다 더하면은 100분의 30. 그러면은 6만 원. 요게 A. 그다음에 20만 원 곱하기 요번에는 10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은 10만 원. 요게 B. 그다음에 D는 20이었죠?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20. 그러면 4만 원 나와요. 요게 D. 그래서 처음 배부해 줄 때는 다 나눠주는 겁니다. 첫 배부는. 그래서 다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키포인트예요. D가. 그래서 D를 나눠줄 건데요. D는 현재 여기 보시면 D가 얼마 갖고 있죠? 30만 원 갖고 있죠. 그리고 원래는 50대, 30대, 20인데 20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30만 원 더하기 얼마예요? 네, 4만 원. 4만 원 더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좀 전에 얼마 받았죠? 4만 원 받았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원래는 50대, 30대, 20인데 2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이고 8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은 34만 원 나누기 80 곱하기 20 하면 21만 2,500원이 A. 그 다음에 30만 원 더하기 4만 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34만 원 나누기 80 곱하기 30 하면 12만 7,500원. 요게 어디요? B.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한 파트 더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부가가치세 나갈게요. 그래서 앞에 다시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어쨌든 요거예요. 여기에서 어디까지 볼 거냐. 그래서 이 보조 부분을 다 안 보면은 뭐요? 네,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다 보면 뭐라고요? 상호. 그 다음에 일부만 보면 단계. 네, 그래서 어디 배부하냐에 따라서 위안에는 바뀌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부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는 380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이제 380페이지가 개별 원가 계산인데 이제 남은 파트는 제품별 원가 계산 남았어요. 그래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이제 두 가지거든요.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장짜리에 있어요. 두 장짜리에도. 그래서 두 장짜리에도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별은 비싼 거일 때 하는 거고요. 종합은 저렴한 거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은 왜 비싼 거에서 쓰냐면은요. 개별이 몇 개씩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예,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은 왜 고가냐면은 하나씩 계산하면 비싼 것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다음에 종합은 한 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싼 거를 하나씩 계산해봤자 우리한테 크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거는 한 번에 계산하고 비싼 거는 어떻게 하자? 네, 하나씩 계산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류는 많아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몇 개씩 계산할 거니까 하나씩 계산할 거기 때문에 종류는 많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은 적어야 돼요. 왜 양이 적어야 돼요? 네, 몇 개씩 할 거니까 하나씩 할 거니까. 그래서 양은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왜 주문 생산이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주문하면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물건은 기성품이라 그래서 대량 생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주문해서 갖고 싶어. 그러면 주문할 때 양이 대부분 적죠. 그리고 주문하면 가격이 어때요? 비싸죠. 그래서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종합은 반대예요. 종류는 많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종류별로 원가 계산할 거거든요. 근데 양은 많아도 돼요. 왜 많아도 되냐면은 어차피 몇 번에 계산할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한 번에 할 거기 때문에 뭐 양이 10만 개든 100만 개든 상관없습니다. 한 번 하면 땡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인데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 지시서라는 게 뭐죠?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종류가 여러 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류별로 만드는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시서가 필요해요.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가.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부분은 잘라라, 어떤 부분은 붙여라, 어떤 부분은 본드로 붙여라, 어떤 부분은 유리창으로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 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우고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도 이런 지시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 취업하신 다음에 꼭 이쪽 파트 아니더라도 인수인계 받을 때 최소한 녹음을 하시든가 아니면 요즘에 가장 좋은 건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촬영 기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로 촬영해 놓으면 나중에 기억 안 날 때 그런 거 보면 좋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회사들도 어떤 작업할 때 영상으로 많이들 남길 거예요. 왜냐면 요즘엔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인수인계서나 이런 것도 영상으로 남기는 그런 것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말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좀 더 적응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문을 많이 봤다 그러면 요즘엔 영상으로 많이 보잖아요. 시대가 좀 변화가 된 건 맞으니까.
그 다음에 원가표도 왜 필요하냐면은요, 이게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원가도 어떻죠?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시서도 필요하고 원가표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은 공정이나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계산 문제 연습할 거예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쯤. 그리고 공정은 아까 저거랑 똑같아요. 부문처럼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조립만 하면 무슨 공정이요? 조립 공정. 그 다음에 생산만 하는 곳은 생산 공정. 그 다음에 포장 공정. 이런 식으로 제조회사들 가보면 공정별로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나눠 놓냐면 조립 공정에서 뭐만 하죠? 조립만. 생산에서는 생산만. 포장에서는 포장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곳에서는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하는 거고, 요 완성품 환산량은 계산 문제로 나와요. 요건 나중에 그거 할 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해요. 왜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냐면 간접은 혼자 쓴 거다, 같이 쓴 거다? 같이 쓴 거다. 그러면 같이 쓴 거를 당연히 잘 나눠야 원가가 어떻죠? 정확하겠죠. 근데 원가 계산, 간접비 계산 잘못하면은 원가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원래 간접비의 배분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요게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기말 제공품이라는 게 못 만든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말 제공품에 따라서 완성된 원가가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물건 만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완성됐거나 미완성됐거나. 그럼 만약에 물건 만드는데 1,000만 원의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기말 제공품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품은 얼마가 되는 거죠? 800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이 얼마냐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말 제공품을 정확하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무슨 생산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새우깡 만드는 회사예요. 만약에 하루에 새우깡을 10,000봉지를 만들어. 그럼 문제가 뭐냐면 12월 31일 땡땡시 됐을 때 기계를 뜯어갖고 얼마나 남았느냐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서 대략 예상하는 거예요. 한 요 정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예상치로 가는 거지 정확하게 구하는 건 대량 생산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은 대부분 다 사람이에요, 기계가 해요. 기계가 하잖아요. 네. 근데 멈췄다 그래서 그 안에 몇 개 남았는지 파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공식 두 가지가 있어요.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평균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공식 가지고 나중에 쪽지 시험은 볼 건데 나중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내일 오실 때 요 공식 다시 외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연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요건 2장짜리 있어요. 3페이지 중가운데쯤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이렇게 해서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차이 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재 조금 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선입선출법. 요 두 가지 공식은 제공품 구하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 네, 무슨 제공품이요? 기말 제공품. 요건 이해를 좀 하시면은 공식 외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러면 기말은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기초가 기초거든요. 기초는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1월 1일께 12월 31일 날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겠죠. 그래서 빼는 거예요. 왜냐면 기말에 기초는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평균법은 뭐냐면 아니야. 기초도 일부는 기말에 뭐 할 수 있다? 남을 수 있다. 그래서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 두 가지 공식은 요거 구하는 공식이에요. 기말 제공품.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잖아요. 그러면 기말에는 일반적으로 기초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초는 기말에 있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1월 1일 거니까. 근데 평균법은 아니야. 기초도 기말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평균이 뭐죠? 중가운데잖아요. 네. 그래서 기초가 기말에 남아있을 수 있냐 없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은 선입선출법으로 보는 거고 아니야 일부는 남아있을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건 무슨 법이라고요? 평균법. 그래서 그거 참고를 좀 해주세요. 완이 완성품. 네, 완성품. 근데 요거는 나중에 계산 연습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용이 지금은 헷갈리시는데 계산 문제 1시간 해보면 대부분 다 답 맞추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하나만 볼 거예요. 네, 뭐만 볼 거냐면 나머지는 저걸로 연습하시면 되고 386페이지 잠깐만 볼 거예요. 요것만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386페이지 보시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있어요. 요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저는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얘 덕분에 요 문제 덕분에 그 69점으로 떨어진 적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금액은 구했는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몰랐어요. 그래갖고 찍었다가 69점으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지라 그렇게 아주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앞에 보시면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항상 기준은 실제예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실제가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상치는 이게 예정이 나오고 실제가 나오거든요. 예정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예정이라는 건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기준이에요? 실제가 기준이에요. 왜냐면 진짜는 못 바꾸잖아요. 근데 가짜는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으로 해서 실제보다 예정이 크면 요거를 과대배부라 그래요. 과대의 뜻이 뭐죠? 네,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많다. 그래서 실제보다 많으면 과대배부. 실제보다 예정이 작으면 무슨 배부예요? 그러면 과소배부. 그래서 금액 계산에서 이게 과대냐 과소냐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로. 근데 회계보다는 세무에 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회계에도 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시험 볼 때까지 많이 보면 두세 문제, 적게 보면 한 문제 정도 볼 건데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 근데 왜 실제를 기준으로 두냐면 실제 금액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상치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 예상하시는 분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지들 틀리면 그거는 무슨 치예요? 예정치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운 좋게 하나 맞잖아요. 그러면 거 보라고. 내 말이 맞지 않았냐고. 그래서 저는 그 TV에 나오든 유튜브에 나오든 그런 거 전문가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하나 맞추면 신되는 거고 틀리면 틀릴 수 있지. 왜요? 예정치니까. 그렇게 해갖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전 대한민국의 전문가는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필요할 때 되면요 다 도망가 있고요. 쓸데없을 때에만 나와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 나오는 사람들은 또 죄다 사기꾼이야. 예, 일반인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대.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나중에 보면 뭐예요? 사기꾼이야. 대한민국은 누굴 믿어야 될런지 참. 예, 특히 돈 관련돼서 다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항상 인간관계는 뭐가 문제가 돼요? 그놈의 돈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돈 계산할 때 우리는 항상 누구 기준이다? 실제 기준이다. 그래서 실제보다 크면 과대, 실제보다 작으면 뭐요? 과소. 요거 좀 봐두세요. 나중에 계산 연습할 때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몇 분이냐? 11시 반에 414페이지 부가가치세 볼 거예요.